시원하다. 자네 뭐 하는 거야? 뭐가? 이게 얼마나 좋은 운동인데 허리에도 좋고 혈액순환에도 좋고. 아닌데 이게 잘못된 운동이라던데? 누가 그래? 내가 이래봬도 생활체육이냐? 건강에 좋은 운동이라고. 우리 나이는 말이야 똑바로 된 운동을 해야 된다고. 잘못하면 오히려 안 좋아. 아닌데. 자, 오늘 브라보 청춘클럽에서 운동 전문가가 온다니까 우리 가서 제대로 된 운동 한번 해보자고. 얼른 갑시다. 그래, 가보자고. 좋은 운동인데 이거. 어서오세요.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기운을 팍팍 전해드리는 브라보 청춘클럽의 클럽지기 시어니 킴입니다. 환영합니다. 네, 요즘 정말 운동하기 좋은 날씨인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노년기 운동과 처방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전문가분 자리에 모셨는데요. 건강 전도사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아놀드 홍 선생님입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저희가 날씨가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운동을 시작하고 있고, 그래서 운동이 좋은 계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나 요즘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어르신들도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조금 문제가 되는 게 그냥 친구 따라서 나오신 분들이라든지 운동은 나랑은 상관없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노년기 어르신들의 운동이 왜 도움이 되는 거고 왜 좋은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20살이 지나면서부터 노화가 시작되는데 특히 요즘에는 이제 100세 장수 시대가 돌입했는데 아무래도 60, 70은 젊은 겁니다. 근데 몸에 근육이 없고 만일에 몸이 아프면은 나이에 비해 체력도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운동은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특히 요즘에 근감소증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 아무래도 대한민국이 고령화로 들어가다 보면 연세 있으신 분들이 건강해야지만 의료보험도 아낄 수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사회적 활동을 하셔야지만 생계도 유지되고 그러기 때문에 운동은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본인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또 더 앞으로도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게 운동이다라는 말씀이신데 말씀하신 것처럼 근손실이 좀 커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럼 특별히 좀 더 많이 약해지는 부위들이 있을까요? 특히 이제 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 보면 허리가 굽어지거나 그렇죠. 다리에 힘이 없어서 반드시 못 걷고 약간 다리를 끊는다거나 그래서 저는 사람이 가져야 될 근육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허리를 받쳐주는 기립근, 그다음에 앞에서 받쳐주는 복직근, 그리고 이제 하체 근육. 저는 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어르신들 보면은 조금 허리가 좀 굽으시거나 이러신 분들 보면 나는 좀 더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해 본 적 있는데 오늘이 답이군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노인들께서도 어르신들께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근력 운동법 한번 알려주시죠. 네, 보통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걸 많은 분들이 꼭 헬스클럽이나 어디 가서 특별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일상생활에서 틈틈이 매일매일 하시는 게 운동 효과는 커요.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작은 습관이 내 몸을 바꾼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도 방송을 보시면서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보통 이렇게 저도 TV 볼 때는 보통 이렇게 앉아 있죠.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보통 이제 의자에 앉으셔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이렇게 뒤통수에다가 손을 대신 다음에 이렇게 허리를 앞으로 숙였다가 펴주기만 해도 허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많이 들어갔네요. 이게 의외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슴을 들어준 상태에서 하면 굉장히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TV 보시면서 드라마 집중하시다 아니면 방송 보시다가 저기 CF 나올 때 그 타임에 하시면은 이게 허리를 받쳐주는 기립근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척추 이 기립근에 좋은 운동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운동은 복부 운동. 복부 운동도 굳이 어렵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옆구리에 손 얹으신 다음에 배 힘을 한번 줘보세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이 다리 근육하고 복직근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랫배를 끌어올린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힘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보통 연세가 드시면 두 발을 들면 허리에 무리가 가니까 이렇게 한 발씩.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지하철역에서도
앞에 승객들 계셔도 신경 안 씁니다. 이 강도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운동 강도 높이려면 두 발로 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좀 약간 나는 운동에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두 발로 이렇게. 네. 그렇군요. 그리고 세 네. 번째 동작은 다리 운동인데 네. 보통 스쿼트 동작이라고 앉았다 일어났다 많이 하시는데 꼭 그러실 필요도 없어요. 그래요? 이렇게 의자에서 한 1cm만 뛰어보세요. 네. 이렇게 앉아보세요. 네. 저랑 이제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네, 누가 오래 버티나. 이거 벌써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습관만으로도 몸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지금 굉장히 힘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지금 보시는 얼굴 분들이 빨개지셨어요. 지금 얼굴 빨개지셨어요. 다음 지금 멘트를 쳐야 되는데 지금 다리에 신경 쓰이니까 그렇군요. 굉장히 힘이 들어가는데요. 요 세 가지만 해도 저 지금 제가 좀 땀이 벌써부터 이제 운동 부족인가 싶을 정도로 네. 나는데 아마 어르신분들도 이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지금 근력을 키우는 운동이었어요. 네네. 부위별로 또 조금 더 자세한 운동. 부위별로 보면 어깨 운동도 있고 팔 운동도 있는데 보통 이제 상체 전면 쪽의 근육은 그렇게 운동학적으로는 필요가 없는데 특히 이제 나이가 들면서 오십견이 많이 오시는 이유가 우리가 일상에서 손의 높이가 어깨 높이에서만 움직이지 이렇게 어깨 위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좋아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그 상태에서 팔을 돌리는데 팔을 돌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날개뼈 움직여 보세요 한번. 이렇게요. 움직이시죠? 네. 이렇게 한번 올려보세요. 그렇게 해서 머리 위까지 한번 올려보세요. 굉장히 예쁜 거. 이게 아마 되게 뻑적지근하면서 시원한 느낌이 시원한데요?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힘을 주고 날개뼈를 돌려서 머리 위까지 올려주시고 다시 반대로 올 때는 다시. 반대로. 이게 제가- 굉장히 시원해요. 굉장히 시원한 게 네. 회사에서 컴퓨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업무를 그렇죠. 보다 보니까 어깨 좀 많이 뭉쳐 있고 거북목 자세 좀 많이 나와 있었는데 이걸 지금 아마 지금 보신 분들 따르시면 굉장히 시원해요. 네. 어. 운동 도움 되시고 특히 이제 요즘에 거북목 네. 이제 스마트폰이나 네. 컴퓨터 때문에 지금 보니까 목이 이렇게 살짝 네, 앞으로 그죠. 나와 계세요. 그래서 이 쇄골 끝부분이 견봉이라는데 여기 네. 볼록 나온 부분이 있어요. 네. 그게 귀에 닿듯이 한번 이렇게 쭉 올려보세요. 이렇게요. 그리고 뒤로 돌려보세요. 뒤로. 천천히. 근데 이게 최대한 높여서 돌리면 굉장히 이것도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운동이라는 게 연세가 들수록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몸에는 독이 되고요. 네. 이렇게 일상에서만 하셔도 되고 내가 이 운동이 너무 쉽다 그러면 손에다가 작은 아령 같은 거 들고 네. 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럼 이 운동 효과가 아무래도 좀 더 커질 수 있겠죠. 네네네네. 어깨 운동. 이렇게. 네. 다른 부위 운동은 또 없을까요? 보통 이제 그리고 이제 만일에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견갑골 주변의 네. 근육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손목이 완전히 돌아오도록 어깨 이렇게. 네, 그렇죠. 어. 이런 운동. 약간 이거 어렸을 때 네. 그 연구 띠 그런 느낌이 근데 같긴 한데. 이때도 정확히 날개뼈가 움직인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뒤쪽 근육이. 네. 왜냐면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근육이 네. 빨리 노화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팔 네. 근육은 노화가 천천히 오는 이유가 네. 식사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손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팔은 노화가 적게 와요. 근데 이제 보통 날개뼈 주변에 있는 네. 견갑골 근육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승모근, 네. 그다음에 이제 허리, 네. 복부 이런 데는 노화가 굉장히 빨리 오죠. 그렇군요. 네. 이게 좀 운동을 좀 배워보고 있는데 중요한 게 그래서 이 운동인데 하루에 뭐 몇 번씩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운동하면은 내가 꼭 30분에서 1시간을 내서 운동해야 되는데 잘못된 생각. 그런가요? 가면 헬스장 가면 아저씨들 뭐 시간 안 치면 안 가시거든요. 2시간을 해야 나는 오늘 했다. 근데 내가 일상에서 그런 시간이 없다 그러면 5분씩 10번 하시면 50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냐 안 하냐가 포인트지 얼마큼 오래 하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운동을 꾸준히 했냐 네. 안 했냐지 한 번 가서 2시간 하고 뭐 한 일주일 안 하고 또 하면 큰 의미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분 이상 한 번에 쭉 하셔야 되는 그러면 나는 60분 할 시간이 없으니까 못한다 핑계거리를 만들잖아요. 네, 근데 5분씩 틈틈이 시간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것도 운동이라는 거죠. 저조차도 지금 사실은 뭐 저녁에 약속 있으면은 1시간 할 바에 뭐하러 해 이러면서 안 가는 게 핑계였군요. 네. 5분씩 잠깐이라도 가서 헬스장 가서 해도 되고 아니면 네, 집에서도 집에서. 네, 해도 네네네. 되고 그러면 5분씩 뭐 한 몇 번 정도를 반복해 주면 좋을까요? 보통 그래도 하루에 최소한 5세트에서 10세트 정도는 반복하셔야 되고요. 5세트에서 10세트. 왜냐하면 근육이라는 게 어느 정도 강도가 되지 않으면 운동의 효과가 없어요. 네. 쉽게 표현한다면 약주하신 분들이 처음에 소주 한 잔에 기분이 좋아지는데 이제 그 양이 늘잖아요. 대여섯병 가시죠. 그렇죠. 그렇듯 운동도 몸에 적응력이 생기기 때문에
시간을 늘리든 운동 강도를 늘리든 뭔가는 선택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하루에 5에서 10cm 정도 하고 한 번 할 때는 개수는 몇 개 정도 하면 되는 거죠? 보통 개수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개인적인 차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저희는 12에서 15회 정도 4세트 정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내가 하면서 힘들다는 느낌이 있어야지 너무 쉬워 이거는 운동이 아니죠. 그냥 이렇게 해서 TV 보면서 이렇게 해주는 거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군요. 그렇죠. 근육을 발달시키려면 어느 정도 강도를 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 예전에 할 때는 막 정말 막 뭐 너무 안 들리는 거 막. 그렇죠. 근데 그거는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나이가 드시면은 네. 오히려 부상의 위험이 있으니까 네. 본인이 생각하는 최고의 베개 기준에 한 70 정도 강도면 70 괜찮을 것 정도면 같습니다. 아우 힘들어. 네. 나 오늘 이거 뭔가 시원하다 한것 이런 느낌. 같다. 네.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좀 주의를 해주시고 한 번 할 때 10개에서 15개 5분에서 10분 정도니까 네. 사실 딱 아까 말씀하셨던 드라마 끝나고 중간에 한 아침 먹고 나서 또 우리 주부님 같은 경우에는 잠깐 하나 하시고 퇴근하시고 나셔서 TV 보시기 전에 뉴스 보기 전에 끝나고 한번 그다음에 드라마 보고 한번 그러면 뭐 한 10분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알려주신 운동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쯤에서 사연이 들어와서 사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노인시 힘들군에 사는 왕튼튼이라고 합니다. 제가 나름 저희 동네에서 생활체육인이라 운동 지식하면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인데요. 운동을 하고 마무리로 약수터에 올라가서 나무에 등치기 운동을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운동이 혈액순환에 좋고 허리에 좋은 운동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서 여태까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몸에 무리가 간다고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참 제가 운동을 좀 많이 했고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잘못된 방법인가요? 브라보 청춘클럽에서 속 시원하게 알려주세요 하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맞아요. 저도 가면 두 가지 운동을 가장 많이 봐요. 앞뒤로 박수치기 하고 가서 이렇게 등에 비비는 거. 저는 또 친구들하고 운동 갔다가 재밌어서 따라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시원해요. 근데 이게 나쁜 운동인가요? 좋은 근데 이제 운동인가요? 그게 이제 안마요법은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제 연세가 있다 보면은 골다공증의 위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근육이 굳어 있는 폐형성 근육치기라는 근육이 굳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준비 운동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무리를 줬을 때는 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 근육에 손상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은 예전부터 했으니까 시원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부상의 위험이 있는 거를 굳이 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한데 어르신들이 여태까지 이렇게 등 치면서 시원해 하셨단 말이죠. 그럼 이런 시원한 느낌을 스트레칭이라든지 운동으로 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요즘에 폼롤러라는 기구가 있어요. 그걸 등에다 놓고 집에서 비비시는 것도 굉장히 시원해요. 혹시 여기 있는 것 중에 저기 있어요, 폼롤러가.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리면 그렇죠. 요렇게 이게 저 요가장이라든지 그런 요가나 그 가면 이렇게 동그란 건데 그거를 이제 뻑적지근한 부분에 놓고 이렇게 비비시면 돼요. 이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등에 대고 누워서. 그래서 제가 그렇죠. 여기 등치기 하듯이. 이게 이걸 또 두시고 내가 지금 웃겨서 근데 이게 두시고 또 치시면 안 돼, 그죠? 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위아래로 슬슬 비벼주시면 위아래로 도움이 이렇게? 됩니다. 위아래로. 집에서 폼롤러를 가지고 가볍게 등을 스트레칭 할 수 있는 운동인데요. 먼저 머리에 손을 대시고 엉덩이를 들어보세요. 이렇게요. 그리고 다리를 접으신 상태에서 이 골반이 축으로 앞뒤로 움직이는 거예요. 가동 범위가 너무 크면 안 되고 딱 흉추 부위만 움직여주시면 시원한데요 이거? 그때 엉덩이가 처지지 않게 올려주시고 그 부위를 밀어주시는 거예요. 시원하시죠, 생각보다. 시원 이게 산에서 등치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거만큼 효과가 있어. 이게 시원한데요? 굉장히 효과 있어요. 이게 집중적으로 누가 이게 눌러주는 마사지를 그렇죠. 집에 그 안마기기처럼 이런 느낌이 탁 들어오네요. 이게 시원한데요? 그래서 보통 이 폼롤러를 사용하셔도 되고 만일에 등이 결리는 데가 있으면 나무로 치는 거 하지 마시고 집에 그 테니스 공이나 이런 거 있으면 공을 등에다 놓고 비비셔도 굉장히 시원해요. 그게 안마기기에서 올라왔다 내려왔다는 그거니까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아마 사시면 좋으실 게 굉장히 시원해요. 지금 그 등을 누가 이렇게 쫙 마사지 이렇게 이렇게 마사지 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시원합니다 이거.
그래서 보통 이제 폼롤러 가시면 그 운동도 좋은데 네. 하나만 제가 네, 네. 팁으로 누워보세요. 그대로 네. 목에다 대보세요. 네, 좋다. 이 목을 네.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이렇게요. 시원해요. 오, 시원해요. 네, 누가 눌러주는 거 같아요. 예. 이 폼롤러가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네. 그렇게 누운 상태에서 왜냐면 거북목 많잖아요. 네. 왜냐면 이렇게 있어서 목이 뭉쳐 있잖아요. 네. 거기에 놓고 이렇게 비벼만 주셔도 오, 굉장히 시원합니다. 정말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이 뒤에 근육 뭉친 근육 네. 미용실가 여기,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지금 뒤에 얘가 제가 하고 있는데 누가 해주는 것 같은 네. 그런 시원함이 느껴져요. 좋네요. 네. 조금 또 어르신들께서 궁금해하실 게 그렇다면 등치기만 내가 잘못한 거야? 다른 운동도 잘못하고 있었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 공원에 가면 허리 돌리기 있잖아요. 허리 돌리기요. 네. 너무 과도하게 돌리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상체를 고정시킨 다음에 골반만 천천히 돌려야 되는데 너무 팍팍 돌리셔서 저러시다가 허리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해요. 그것도 허리 안 좋은 건가요? 네, 너무 무리하게 돌리는 건 왜냐하면 유연성이 연세가 드시면 떨어지시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얻자고 간 운동하러 가셨다가 오히려 건강을 잃고 오신 분들을 너무 많이 보니까 네. 그렇군요. 사실 저는 여러 가지 걸리는 게 시원해요. 이게 세게 돌렸을 때 그 우두둑 소리 나고서 시원한데 그래서 많이 했는데 아마 어르신들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시원하다라는 느낌 때문에 계속 세게 했던 것 같은데 세게 하지 말고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면서 느끼면서 그렇군요. 네. 또 다른 거 잘못 운동하고 있는 것들 없을까요?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그 팔 운동 같은 거 하실 때도 너무 허리를 굽어서 하면 그 무게가 허리에 가거든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등이 굽으신 분들은 서서 운동하는 건 조금 비춥니다. 네. 그럼 앉아서 운동하는 건 그렇죠. 괜찮을까요? 앉아서 하면 아무래도 허리가 덜 굽죠. 허리에 무리가 안 가니까. 네, 그런 거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운동을 잘못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다치기도 쉽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많이 다치는 부위라든지 어디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어르신들이 너무 무리해서 운동을 하시다 보면 많이 다치는 데가 허리, 무릎. 네. 네. 딱 앞서 선생님께서 운동해야 된다고 알려주신 그 네네. 부분이네요. 왜냐하면 네. 다리의 근육이 약해지면 그만큼 무릎에 무게축이 많이 가거든요. 네. 그래서 다리 근육은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고 네. 건강한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근육 중에 하나가 또 다리니까 네. 오늘 배운 운동만 틈틈이 네. 하셔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요 자세 말이죠. 요 자세. 드라마 보면서 네. 이거 굳이 쓸 필요 없이 네. 좀 무릎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다리 운동은 없을까요? 그러면? 보통 이제 의자에서 앉은 상태에서 발끝을 한번 당겨보세요. 그 상태에서 한번 들어 올려 보세요. 네. 무릎을 이렇게요. 이렇게 네. 들어서 여기 허벅지에 힘이 굉장히 많이 네네네네. 들어가서 특히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있거나 네. 그러신 분들은 이 운동을 하시면 다리 허벅지 쪽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지금 몇 개 했는데 저도 운동을 좀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네.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들고 네. 힘드네요. 네. 그러니까 무릎이 좀 튼튼하신 분들은 이렇게 앉아서 그렇죠. 보시면 되고 난 무릎이 좀 안 좋은데 어떡하지 하셨던 분들은 그냥 앉아서 그렇죠. 한 발끝을 주씩, 쭉 한 주씩 피시고 하시고, 네. 한 주씩 이 하시고. 허벅지 근육에 네. 힘이 들어가듯이 올려주시면 네. 양쪽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개씩 네. 5번 정도 네, 네, 해주시면 충분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일단 어르신들이라고 근육량이 좀 남자와 여자가 다르잖아요. 다르죠. 어르신들도 차이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남성분 어르신과 또 우리 여성분과 운동하는 방법이 좀 차이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오히려 여성분들은 에스트로겐 수치 때문에 근육이 잘 발달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여성분들이 근력 운동을 좀 더 많이 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이제 노년이 되면서 이제 보통 여성분들이 가장 건강이 나빠지는 게 폐경 이후에 중년기부터 노년기거든요. 네. 특히 그때는 이제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서 몸에 이상 징후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네. 여성분들이 좀 더 근력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되고 네. 남성분들은 근력 운동에 더불어서 네. 유산소 운동이나 유연성,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사실 남자분들, 저도처럼 좀 젊은 친구들은 남자들은 보통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그렇죠. 이 기구들 많이 하시고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러닝머신이라든지 네네. 자전거 많이 타시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바꿔서 네네네. 하는 게 그렇죠. 그게 낫다라는 말씀이죠. 네네네. 그렇군요. 저도 유산소 위쪽으로 좀 네네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유산소 운동도 앞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어르신들 위주로 보다면 저도 어렸을 때 운동을 좀 많이 해서 무릎 같은 데 좀 아프거든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달리기도 못 할 수 있어요. 못 하시죠. 그럼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유산소도 있을까요? 보통 가장 이제 무릎의 부하를 적게 주는 운동이 사이클이고요. 사이클. 실내 사이클. 네네. 네, 그거 하시면 되고 유산소라고 해서 꼭 러닝머신을 뛰고 이건 아니고요. 아닌가요? 내가 걸을 수 있는 속도에서 네. 걸어주는 산책 같은 것도 충분히 유산소 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안 되는 거를 나는 이게 아파서 안 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시는 게 네.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나빠지니까. 예, 그래서 오늘 배우는 근력 운동 하시면은 내가 걸음걸이가 좀 달라졌구나도 느낄 수 있으시고 네. 오늘 방송 보자마자 네. 당장 하시면 내일 아침에 네. 벌써 일어날 때 기분이 달라지신다는 거. 그렇군요.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는 네. 게 운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네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집에서 즐길 수 있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홈 트레이닝법을 좀 간단하게 쭉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네.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매트 위에서 할 수 있는 3가지 운동을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한 손 한 발 들고 중심 잡기 운동입니다. 연세 있으신 분들이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경우 낙상으로 부상을 참 많이 당하는데 집에서 틈틈이 이 운동하시면 절대 비명길에도 넘어지지 않으실 겁니다. 자, 먼저 오른손을 앞으로 나란히. 자, 왼발을 최대한 뒤로 밀기입니다. 이때 복부에 힘을 빼서 배가 처지지 않게 배에 힘을 주고 올려주십니다. 자, 하나, 둘, 30초 정도 버텨주십니다. 잘하셨죠? 반대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왼손 앞으로 나란히, 그 다음에 오른발을 뒤로 쭉. 네. 자, 이 상태에서 어깨랑 골반이 일직선이 되도록 최대한 배에 힘을 주고 30초를 버티면 여러분들 코어 밸런스 운동에 도움이 되시니까 열심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동작은 흉추가 구부러지셔서 허리에 무리가 가신 분들한테 좋은 운동인데요. 말 그대로 구부러진 흉추를 펴주는 운동입니다. 먼저 도구 자세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을 귀에다 대십니다. 그리고 숙일 때 반대편 손 쪽으로 상체를 말아서 숙여주시고 피실 때 활짝 펴주면 됩니다. 이때 호흡을 뱉어주시고 내려가면서 마셔주시고 다시 호흡을 뱉으면서 최대한 흉추를 펴주시면 되는데 10회 정도 4세트 하시면 구부러진 흉추를 펴줄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동작은 처진 엉덩이랑 처진 등살을 확 올려주는 운동이 되겠는데요. 먼저 편하게 엎드려 주세요. 그리고 손은 앞으로 나란히 하실 거고요. 하나 할 때 허리를 기준으로 엉덩이랑 상체를 듭니다. 하나, 둘 할 때 최대한 팔꿈치를 당겨서 다시 피고 내리고. 자, 4번 동작으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10회 4회 정도 하시면 허리 근육도 강화시킬 수 있고 어깨 주변의 지방도 제거할 수 있고 처진 엉덩이를 업시킬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근력 운동을 해봤고요. 근력 운동 후에 또 중요한 게 스트레칭이잖아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 지금 수건을 주는데. 네, 집에 수건은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수건으로 이용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 2가지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네, 우리 네. 선생님께서 근데 목소리가 많이 상하셨어요. 이제 대회를 앞두고 있어서 운동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우리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좋은 결과 있도록 집에서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운동 계속 하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옆구리 스트레칭 하는 방법인데요. 옆구리요? 네, 수건 양쪽 끝부분을 잡아주시고요. 그대로 머리 위로 올려볼 거예요. 네. 자, 내려 마시고 내쉬는 숨에 오른쪽으로 오우, 시원한데요? 시원하시죠? 시원한데 자, 배가 많이 나오네요. 정면 돌아오시고요. 한 번 더 내쉬면서 옆구리 후 늘려주세요. 오, 자, 마시면서 정면 이렇게 5회에서 10회 정도 반복해 주시고요. 5회에서 10회요. 네, 그대로 반대쪽도 해줘야겠죠? 반대쪽 마시고 해줘야죠. 네. 내쉬면서 오, 자, 마시고 정면 돌아오실게요. 자, 내쉬면서 그대로 한 번 더 왼쪽. 오, 좋습니다. 오, 마시고 시원하다. 정면. 네. 오, 네, 시원해요. 이런 식으로 네. 양쪽 5회에서 10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한쪽당 5회에서 10회 정도. 여기 10회, 5회에서 10회, 이쪽 5회에서 10회 네, 하시면 맞습니다. 되겠죠.
또 하나 더 없을까요? 네, 두 번째는요, 견갑골. 이제 흔히 날개 쪽지라고 하죠. 아, 이거 날개 뒤쪽. 네, 네. 날개 스트레칭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네. 다시 한 번 더 양쪽 끝부분 잡아주시고요. 머리 위로 올려주세요. 네. 자, 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내려주실 거예요. 머리 뒤로. 네. 내려주실 때 네. 견갑골끼리 뽀뽀하는 느낌으로. 아, 이 친구들끼리. 쪼여주세요. 오. 네. 마시면서 한 번 더 머리 위로 만세. 내쉬는 숨에 한 번 더 뽀뽀. 격렬하게 뽀뽀해주세요. 이거 굉장히 힘든데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것도 마시면서 한 번 더 정면. 이런 식으로 이것도 5회에서 한 15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요거는 되세요. 5회에서 15회 정도. 네, 사실 운동도 중요하지만 근력 운동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칭은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네. 요 두 가지만 해도 이쪽 위쪽 상부에 있는 상체에 있는 스트레칭은 싹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운동 잘 배워봤고요. 역시 건강 전도사라서 그런지 저도 굉장히 전도다 받은 느낌이에요. 네. 조금 운동했지만 굉장히 몸도 좀 가벼워진 느낌이고 오늘 배운 그대로 회사 다닌다고 핑계대지 않고 열심히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네. 많은 분들도 함께 운동하시면서 즐거움과 건강 함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쇼니킴이 소개하는 오늘의 픽! 오늘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물론 맞춤형 운동까지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진행되는 건강업 교실은요, 주 2회에서 3회 정도 맞춤형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운동 처방으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 그리고 식이 조절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각 지역마다 센터가 운영이 되고요. 나이와 상관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린 곳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100세 시대에 지금보다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한 조건.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적당한 운동을 하고 내 몸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행복한 인생의 길라잡이 브라보 청춘 클럽.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더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린 브라보 청춘 클럽!